자, 지난 시간이어서 321페이지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이 파트가 이제 지문화가 돼요. 자,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다, 그죠? 그래서 배타적 지배권성이 관철되려면은 물권의 종류 등을 당사자 합의로 자유롭게 창설하게 내버려둘 수 없죠. 그래서 물권의 종류 등은 뭐요?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정은 법률 규정의 줄임말이다, 그죠? 이를 물권 법정주의라 합니다.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 물권법 뭐요? 밑에서 마지막 줄 강행 규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넘길게요. 자, A번 정도만요. 이때 법률은 우리가 민법 1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이때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이 아닌 실질적 의미의 법률, 즉 성문민법 전체를 말했죠. 근데 185조에서의 법률은 말 그대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령 이하 등으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입니다. 밑에 박스 보세요. 그럼 우리 민법상의 물권의 종류는 8가지죠. 점유권, 그 다음에 점유권을 제한 나머지 모든 물권은 뭐예요? 본권이라 하더라고요. 본권. 본권에는 다시 소유권. 즉 소유권이라면 그 객체가 가지는 모든 가치, 그죠? 사용가치, 수익가치, 교환가치 모두를 뭐요? 소유권자만이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소유권. 그 다음 소유권의 내용 중 뭐요? 일부 제한된 부분만을 지배를 목적하는 물권을 뭐요?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다시 2가지 종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그 객체가 가지는 물건이 뭐예요? 사용, 수익 가치까지만을 지배를 목적한다, 그죠? 이를 용익물권. 그 다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그 객체에 속하는 교환 가치의 지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물건은 뭐예요? 담보 물건이라 하더라고요. 그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는 8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물건이 동산이냐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그죠? 부동산은 질권만 빼고 나머지 다 가능하죠, 그죠? 동산은 뭐예요? 용익 물건은 부동산에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저당권은 원칙 부동산이죠. 나머지 동산은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을 된다, 그죠? 질권이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요. 그래서 민법상의 물권은 8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섭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이다, 그죠? 간섭법상의 물권. 자, 3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동산의 양도담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마지막에 분묘기지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 11가지밖에 없어요. 특별법상의 물권을 생각할 필요 없죠. 그래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요? 나머지의 물권 인정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밑에 판례 일단 눈으로도 보지 마세요. 네. 일단 고개를 드시고 따라서 이 11개를 빼고 첫 번째 온천권이라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도통행권 없죠. 근린공원 이용권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미등기 매수인에게 간섭법에 준하는 부동산 물건 있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11개 물건을 빼고는 어떠한 물건도 허용될 수가 없다, 그죠?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판례 부분에 이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민법상의 물건 8가지, 간섭법상의 물건 3가지만 빼고 물권 법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결과 나머지 종류는 물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판례 1번 온천권 없어요.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 2번 없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근린공원 이용권 없어요. 셋째 줄 마지막에.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양수인이 마지막 줄 간섭법상의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 없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옆에 기출 문제.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은 185조 그대로다, 그죠? 2번.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더라, 그죠? 네, 목적이 될 수 있다. 그다음 분묘기지권 물건 맞죠? 근데 온천권이란 물건은 없다, 그죠? 근데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간섭상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 4번. 그 다음, 물건은 절대적 양도성이 있다, 그죠? 따라서 지상권자는 설정자의 동의 없더라도 그 지상권을 타인에게 자유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물건의 효력. 오늘 우리가 민법 총칙 배웠던 내용을 그냥 쭉 확인만 할게요. 예. 그래서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 위에는 뭐요? 양립할 수 없는 물건은 하나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하죠. 이를 일물일건주의. 그래서 물건 일부, 구성부분 집합물에는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 하죠. 이를 일물일건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2번의 마지막 줄, 동그라미 2번에 용익물건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 3번 2번 물건 상호 간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 위에 전세권과 저당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죠. 뭐 상호간의 오히려 뭐요? 성립선이라고 하죠. 성립선입니다. 2번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성질상 언제나 제한물건이. 상가로 3번 채권과 물건 간의 효력. 물건은 지배권, 채권은 청권, 그죠? 다 성립선호 불문하고 1번 원칙적으로 물건이 우선합니다. 다만 2번요. 채권자도 뭐요? 등기 등으로 대항력을 구별했다, 그죠? 따라서 등기된 임차권, 확정일자와 뭐요? 대항력을 구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은 저당권 등과 성립선호를 따진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 경제적 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일정한 채권,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전금, 일정 범위의 임금 채권 등은 항상 뭐요? 최우선적으로 보호가 되더라고요. 민법 총칙을 단순히 확인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험 출제될 수 있는 지문 봤어요. 이미 출제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물건적 청권 체크할게요. 자,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미 최근에 두 차례나 출제됐어요. 자, 물건적 청권, 즉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다, 그죠? 그 객체를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되 타인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더라고요.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서 그 배제 등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이와 같은 물건부터 생기는 이와 같은 청권을 물건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의에서 일단 중요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돼요. 물건의 내용의 실을 현재 동그라미 이렇게 현재 이 부분이 물건 청구 전반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입니다. 즉 현재 물건자의 물건이요 침해되고 있거나 뭐요 또는 침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건자가 그 자를 상대로 뭐요 침해 배제이지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물건적 청구권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 2번요. 그래서 물건적 청구는 민법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두고 있느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점유권과 소유권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유권도 물건이기 때문에 점유권에도 뭐예요? 점유권의 침해가 있으면 물건 청구 세 가지 종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04조부터 206조. 그 다음에 본건에서는 뭐예요? 소유권에서 213조, 14조에서 물건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근데 나머지 뭐예요? 제한 물건은 소유권에서 규정된 것은 뭐예요? 준용하는 식으로 물건적 청구를 규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한 물건 중 유치권과 실권에서는 뭐예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와 그래서 2번 유치권 체크할게요. 유치권. 동그라미 2번 유치권. 유치권 우리가 유치권 파트에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자의 그 물건에 대한 유치물에 대한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 된다, 그죠? 또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그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뭐예요? 유치권은 바로 소멸이에요. 바로 소멸입니다.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이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대한 어떤 물권 청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 뭐요? 유치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인정이 안 됩니다. 따라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뭐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만 허용이 됩니다. 근데 질권의 경우 뭐요? 또는 입법자가 실수를 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준용 규정은 없지만 질권 자체에 대한 물권 청구까지 허용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바는 없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입니다.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객체인 물건에 대한 침해 모습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환 청구권이라면 뭐예요? 그 객체의 물건을 물건자만이 뭐예요? 점유할 수가 있는데 타인이 뭐예요? 근한도 없이 그 점유를 빼앗아가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내가 그러니까 뭐예요? 돌려달라. 이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물건자에게 인정되는 청구를 반환 청구권이라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반환 청구는 모든 물건이 아니라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뭐예요? 점유할 수 있는 물건에만 인정됩니다. 또 점유권은 점유하고 있죠, 그죠? 그럼 반환 청구 인정돼요. 소유권도 자기 거니까 점유할 수 있죠. 지상권도 점유할 수 있다고 그죠? 전세권도 점유할 수 있고 유치권자도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근데 질권도 점유하고 있다고 그죠? 근데 문제는 지역권과 저당권 요 두 가지입니다. 저당권의 경우는 저당 부동산을 저당권자가 점유합니까? 아니면 설정자가 여전히 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설정자죠, 그죠? 그 저당권 자체는 그 객체인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어떤 권능이 없습니다. 지역권도 뭐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만 할 수 있을 뿐 지역권자가 그 타인 소유 토지를 뭐요?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체크할게요.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자, 미적국에 지금부터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자, 나머지 방해 제거 청구권. 따라서 침해자가 뭐예요? 물건자의 점유를 빼앗아가는 방법 이의 방법으로 물건자의 물건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 그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모든 물건에 인정됩니다. 근데 방해 예방요. 따라서 물건적 청구는 아주 특유한 권리죠. 현재 침해가 없더라도 뭐요? 침해가 염려가 된다면 미리 그 예방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 청구는 뭐야? 현재 침해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현재 침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과거의 침해. 이미 침해가 끝났죠. 여기는 물건 청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침해는 다른 말로 이미 종료된 뭐요? 결과 제거. 이 부분은 물건적 청구의 영역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행위의 문제입니다. 불법행위 문제. 그래서 물건 청구는 뭐예요? 현재 침해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물건 청구는 현재도 뭐예요? 계속되고 있는 침해. 원인의 제거. 이 부분이 물건 청구의 내용이지 이미 종료된 결과 제거는 그 내용으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시험쌤이 한번 지문화 됐다는 거예요. 자, 키포인트를 체크해 드릴게요. 제가 체크하라는 부분만 체크할게요. 판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말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서 이미 종료된 경우는 손해이지, 즉 불법행위의 문제지 소유권은 방해 제거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에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는 미적볼게요. 방해 결과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이미 뭐요? 생긴 결과 제거는 물건 청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 동그라미 치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뭐요? 밑에 줄 그 원인의 방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그대로 체크할게요. 자, 한마디로 물건적 청구는 현재의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물건 청구의 내용은 뭐요?
과거의 침해인 이미 종료된 결과 제거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야? 물권 청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그 침해 원인의 제거가 물권 청구권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밑에 사례는 밑줄 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노차제가 어떤 민법 공부를 할 때 뭐요?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따라 뭐요? 가치 판단은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냐면 이 사건이 토지를 뭐요? 어떤 쓰레기를 토지 소유자의 허락에 쓰레기를 매립했는데 허가치 않는 뭐요? 쓰레기까지 매립했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 동의도 받지 않는 쓰레기까지 매립했다. 그래서 동의치 않는 불법 쓰레기가 내 토지 밑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뭐요? 현재도 계속 뭐요? 토지 사용에 방해가 되고 있다면 뭐요? 그때는 물권 청구권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미 뭐요? 끝난 과거의 침해라면 이거는 물권 청구권의 내용이 아닌 불법의 영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 비춰서 판단하면 어떻게 판단이 될 소지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당연히 현재도 뭐요? 내가 동의치 않는 불법 세력가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 토지 사용에 방해가 있다 없다? 당연히 방해가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는 뭐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미 침해가 끝난 과거의 침해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 그죠? 우리가 어떤 교과서 등을 읽을 때 일단 내 경험에 따른 어떤 가치 판단의 교과서를 읽는다면 뭐요? 기억이 왜곡이 돼서 그죠? 시험 장소에서 엉뚱한 결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누차 부탁을 드렸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요? 모든 내 경험에 따른 가치를 뭐요? 배제시키고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같은 습관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개개마다 어떤 생활 경험도 다르고 가치 판도도 다르기 때문에 판례 결론이 내하고 안 맞을 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요? 망고 나의 생각이 불가고 시험에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교과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는 뭐요? 현재의 침해가 시돼요. 현재 침해. 따라서 이미 뭐요? 끝난 과거의 침해 표현이 이렇게 된다고 그죠? 따라서 이미 종료된 결과 제거는 물권 청구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뭐요? 물권 청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그 침해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옆 페이지 갑니다. 4번 물권적 청구의 법적 성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히 물권 청구는 뭐예요? 청구이다 그죠? 그 청구이기 때문에 특정한 자에게만 당연히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권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둘째 줄 마지막에 적어볼게요.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물권이 이전되면 뭐예요? 물권 청구도 똑같이 이전돼요. 물권이 소멸하면 물권 청구도 당연히 따라서 소멸합니다. 자, 쌍가로 5번 갑니다. 행사요건. 즉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배타적 지배권성을 관철할 목적으로 현재의 침해 또는 뭐예요? 침해 염려라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바로 물권적 청구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둘째 줄 체크할게요. 침해자의 기책 사유 요건 아니다. 그죠? 이 부분은 불법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침해도 있고 뭐요? 침해자에게 기책도 있다면 그때는 불법 행위까지 아울러 성립합니다. 반대로 뭐요? 객관적인 침해까지만 있고 침해자에게 기책은 없다. 그죠? 그때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 현재란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럼 첫 번째 물권적 청구는 누가 행사할 수 있냐고 그죠? 당연히 뭐예요? 누굽니까? 현재의 물권자입니다. 현재 물권자. 현재의 책가시고 청구권자는 현재. 이번에 청구권자는 책가시고 뭐예요? 현재 책가시고 첫째 줄 마지막에 물권자 책가시면 돼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는 뭐예요? 누구만이? 현재 물권자만이. 따라서 누구는 안 돼요? 과거의 물권자. 과거의 물권자는 뭐예요? 청구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의 물권자는.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자 됩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요. 물권적 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죠? 특정한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특정한 자에만. 이때 상대방도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체크하시고, 현재의 누굽니까? 침해자다, 그죠? 그 침해자 체크하시면 돼요. 현재 객체의 물건을 침해하고 있는 자. 상대방을 맺을 것이고, 현재 맺을 것이고, 둘째 줄 침해. 마지막 줄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현재 침해하고 있는 자 또는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지문에서 이런 자들을 찾으면 돼요. 따라서 청권자는 누구예요? 과거의 물권자가 아닌 뭐예요? 현재의 물권자. 상대방도 뭐예요? 최초의 침해자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의 침해자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손대지 마시고, 물권적 청권 행사의 비용을 요한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거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체크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판례 1번. 청권자는 누구요? 물권 청권자입니다. 현재 물권자죠. 자, 그러면 1번 판례. 첫째 줄 마지막에 전소유자 한번 적어볼게요.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입니까? 과거의 소유자요? 과거 소유자. 끝났죠? 마지막 줄. 둘째 줄 가운데 물권적 청구권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 뭐요? 물권 청구권 있다 없다? 없다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누구만이? 현재 물권자죠. 따라서 과거의 소유자는 뭐예요? 전 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저는 소유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 있다 없다? 물권 청구권 없답니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두 번째 판례도 보세요. 두 번째 판례. 첫째 줄 마지막에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미주 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해서는 거죠. 아직까지 이전 등기 못했죠. 한마디로 미등기 매수이죠. 그럼 소유권 취득해서 못했어요? 못했죠. 현재 소유자다 아니라 아니죠, 그죠? 마지막 줄. 둘째 줄 마지막에 소유권 미줄 것이고,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인도 청구 없다죠, 그죠? 물권 청구 행사 못하죠. 현재 물권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는 뭐예요? 청구권자는 그자가 현재 물권자인지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의 물권자, 그죠? 전 소유자 또는 뭐예요? 아직까지 등기치 못한 미등기 부동산의 매수, 이런 자들은 소유권이 없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소유권이가 물권 청구권 없다다, 그죠? 없다. 자, 그럼 3번 상대방으로 갑니다. 현재 뭐요? 현재 침해자이 되죠. 자, 현재 침해자 체크하고 설명드릴게요. 둘째 줄 가운데 불법 점유자라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체크하시고, 둘째 줄 마지막에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거기다 체크할게요. 즉 불법 점유자도 현재는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 아니다? 있지 않고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물권자는 그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에게? 현재 침해자 된다. 침해자. 자, 그러면 전 부분 읽어볼게요. 3번. 불법 점유를 해서 인도를 청구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불법 점유자라도 뭐요? 그 물건을 단순하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치 않고 있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인도는 청구 못하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갑 소유 토지를 뭐요? 얘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요?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해서 등기까지 넘겨줬다. 그러면 불법 점거자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있는 자는 갑입니까, 을이요? 누굽니까? 당연히 을이죠. 현재 소유자죠. 이자는 뭐예요? 과거의 소유자. 물권 청구권 행사 못한다, 그죠? 근데 이자가 아직까지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에게는 물권 청구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현재 물권자입니다. 자, 그 다음 상대방요. 갑 소유 자동차를 뭐요? 을이 훔쳐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벽에 양도했어요. 이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은
누구에게 인도를 청구해야 돼요? 현재 점유자입니다. 누구예요? 이자죠. 최초의 침해자가 아니죠, 그죠? 현재에 점유하고 있는 자. 즉, 항상 물건 정보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침해는 물건 청구의 파트가 아니고, 청구자도 뭐예요? 현재 물건자고, 상대방도 현재 침해자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판례를 볼게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죠. 그래서 체크할게요. 점유 보조자 먼저 볼게요. 점유 보조자는 이미 우리 배웠어요. 점유 보호자는 점유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점유 보조자에게는 반환 청구 못 하죠. 누구에게 해야 돼요? 점유주에게 해야 된다 그죠? 점유주에게.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지막 6번 판례로 우리 시험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것도 종료 판례이기 때문에 앞에서 물건적 청권 행사에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 결의가 대립된다 그러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는 없어요. 밝힌 바는 없는데, 자, 일단 그 밑에 판례를 보기 전에 어디를 미리 보시느냐 하면은, 자, 조문을 가지신 분들은 213조, 214조를 펴시고 교과서는 361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자, 교과서 362페이지에 214조를 볼게요. 214조입니다. 214조, 213조. 자, 214조를 볼게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방해 제거에 비용이 있다면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조문이 없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서는 그 애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정이 없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그래서 판례 6번을 보세요. 그래서 비용을 누구에게 누가 부담할 것이냐 여기는 조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견해가 대립하는데 그래서 판례요. 314조에 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뭐요? 그 방해 제거 행위는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는 그 방해 예방 행위를 청구 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담보까지는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214조에 하면. 그렇지만 소유자가 침해자에게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볼게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여기까지. 그래서 결론입니다. 방해 제거 예방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조문이 되어 있죠. 그 비용은 어떻게 할까요? 조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313조에서 그 비용은 청구 못한다 그죠? 비용은 청구 못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판례가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가 없어요. 누구보다는 이거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요? 방해 제거 청권 행사를 통해서 뭐요? 비용까지는 청구 못한다 거예요. 조문에서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둔 바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죠.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규정을 둔 바가 없다는 거예요. 판례도 판단한 바가 없고. 자, 그럼 넘기면 기출 문제요. 현재의 요 부분요. 물건적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아서 1번. 소유권에 대한 물건적 청구는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2번. 전 소유자 먼저 볼게요. 청구자 누굽니까? 현 소유자죠. 전 소유자니까 이자는 마지막 절 물건 청구에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자, 그 다음 3번. 우리가 이미 기본 시간에 배웠어요.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 청구 못하죠. 좀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은 그저에게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우리가 소유권의 물건 청구 파트에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 4번.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었더라도 그로 인해서 시효 취득 완성자에게 등기 청구권만 생길 뿐 아직까지 소유권까지 발생한 바 없다 그죠?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시효 취득 완성자가 가지는 등기 청구권은
물거이다, 채거이다? 채거이죠. 채거입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그 다음 5번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건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즉 아직까지 뭐요?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매수인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그 토지를 인도받아서 점유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적법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는 매수인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소유권의 물권 청구 파트에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논점까지 살폈어요. 가장 키 포인트가 뭐야? 현재 침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럴 거뭐요? 현재 물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도 뭐요? 현재 침해자를 상대방으로 해야 됩니다. 자, 물권 변동을 합니다. 물권 변동 개념은 이미 우리 민법 총칙에서 다 안다, 그죠?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항설 물권 변동 원인은 수만 가지가 있죠.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자신들이 원해서, 그죠?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과 상속 등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죠? 쌍가리 2번 갑니다. 물권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과 옆에지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이 있습니다. 자, 다시 조문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도 다시 뭐요? 그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에 따라서, 그죠? 자, 첫 번째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까지 있어야 돼요? 등기하여야, 그죠? 예, 등기까지 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188조 1항요. 동산에 관한 물건의 양도는 뭐요? 그 동산을 인도하여, 그죠? 그래서 동산 물권 변동, 법률의 물권 변동은 물권행위 플러스 뭐요? 인도까지. 자, 그러면 옆 페이지로 갑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상속, 공용징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뭐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죠? 다만 등기치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 우리가 다시 나중에 법률 규정한 물권 변동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쌍가로 3번으로 갑니다. 물권 변동과 공시. 제목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시면 돼요. 물권은 대표적인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권 거래 안전을 위해서 누가 물권자이고, 그죠? 어떠한 내용의 물권을 가지고 있냐. 그 대조로 안전하게 공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물권에 대한 공시 방법은 2번. 부동산 물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등기를 통해서. 동산은 뭐예요? 인도. 근데 미분리 가실 등은 뭐예요? 명인 방법. 판례가 인정한 뭐예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공시한다, 그죠? 공시 방법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4번. 4번의 동그라미 1번요. 따라서 우리 법은 법률 행위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유약에 발생하려면 당사자는 뭐예요? 부동산 매매가 있고 매수의 대금을 다 완납했더라도 뭐예요? 이전 등기치 않으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 플러스 뭐예요? 공시 방법까지, 그죠?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 기타 미분리 가실 등은 뭐예요? 명인 방법까지, 즉 공시 방법까지 구비를 해야 된다. 이를 성립 요건주의 이렇게 제목을 붙인데 뭐 제목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대항 요건주의는 보지 마시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넘기면은 이와 같이 공시 방법을 믿고 물건을 거래한 자는 뭐예요?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자도 그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경우 양수인이 선의 무과시라면 그 거래에 앉아서 즉시 해당 물건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공신의 원칙이라 하는데 우리 법은 뭐예요? 동산 거래만 인정된다, 그죠? 예, 동산 점유에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부동산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치 않습니다. 그렇게 제목 정도만 확인을 할게요. 그 다음 쌍가로 6번요. 물권행위라는 법률행위는 부동산에 관한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그죠?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한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를 했다, 그죠? 물권행위는 대표적인
처분 행위 중에 하나 있죠. 그래서 민법 총수에 배웠던 거 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2번의 기억. 이에게 문제가 남지 않다 그죠. 그 다음에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 때문에 권한이 있는 자만 이거죠. 매매 계약 등 채권 행위가 원인 행위라면 물권 행위는 그 이행을 위한 이행 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자, 지금부터입니다. 2번 부동산 물권의 변동. 큰 제목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건이 변동이 되려면 186조에는 뭐요? 물건 변동을 목적하는 법률 행위. 다른 말로 뭐요? 물건 행위가 있고 and 뭐요? 그에 부합하는 뭐요? 등기까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죠? 자, 볼게요. 개념. 부동산에 관한 법률에는 물건의 득실병은 등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 관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당사자의 부동산 물건을 변동을 목적한 법률행위, 물건행위 플러스 뭐요? 그에 합치된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부동산의 인도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죠? 예, 확인만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우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요? 그 부동산 물건 변동이 있었는데 그 물건 변동이 뭐요?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이라면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이 아닌 법률 규정에 한 물건 변동이라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논란이 있는 부분을 확인할게요. 첫 번째, 2번의 경정. 용익 물건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말소 등기까지 해야만 그 용익 물건이 소멸하느냐, 말소 등기 필요 없이도 자동 소멸이냐. 어느 거요? 말소 등기 필요 없죠. 그럼 186조 법률 행위한 물건 변동입니까? 법률 규정한 물건 변동이요? 법률 규정이다 그죠? 이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점유취득시효 한번 적을게요. 자, 어떻습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원에서 즉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건 변동이 아니죠. 근데 유일하게 뭐요? 법률 규정에 한 물건 변동이지만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죠? 시효취득 완성 플러스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디귿이요. 가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고 매수인 앞으로 뭐요? 적법하게 등기까지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뭐요? 매수인에게 복귀가 됐죠. 그런데 사후에 가별간의 매매가 해제, 취소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인 앞으로 넘어갔던 등기까지 말소해야만 소유권이 매도에게 복귀입니까? 해제 취소가 있으면 자동 복귀라고 하세요? 자동 복귀죠. 자동 복귀입니다. 따라서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뭐예요? 자동적으로 사후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뭐야? 취소해야 되면 매도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복귀됩니다. 법률의 물건 변동이 사후에 실효된 경우 해제 취소 그 체크할게요. 그러면 뭐요?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물건은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복귀됩니다. 자, 오늘 리얼. 부동산 물건의 포기 동원해요, 포기. 포기는 원에서죠, 단독행위. 그러니까 포기는 뭐예요? 등기해야 체크하세요. 등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자, 볼게요. 공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의 포기. 어떻게 돼요? 포기자가 있으면 어떤 단어가 따라와야 돼요? 등기해야. 따라와야 됩니다. 부동산이 공유되어 있다고 그죠? 근데 공유 지분의 포기. 포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예요? 원에서죠. 마지막 줄 등기를 해야만. 항상 포기는 원에서다 그죠? 따라서 등기해야만 그에 따른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옆 페이지로 갑니다. 쌍그리번 187조다 그죠?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건 변동. 다른 말로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자, 적용 범위 기억력, 상속, 공용징수. 요 사이는 공용징수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어떤 표현을 씁니까? 수용이라는 단어를 쓰죠. 수용. 그 다음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한 부동산이나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판결이에요. 판결.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 그럼 단어만 쭉 기억하시면 되죠. 상속. 상속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요? 등기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수용. 등기 필요 없다. 그죠? 경매. 등기 필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시험에서는 답을 내는 게 요거예요. 판결. 판결할 때 모든 판결이 아니라 형성 판결만을 말한다. 형성 판결만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형성 판결. 그래서 형성 판결에는 우리 시험에 들어가서 딱 하나만 기억할게요.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판결이요. 판결자가 붙어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등기 없이도 뭐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판결자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이거는 판결이 아니죠. 협의자가 붙은 경우는 원해서죠. 그죠? 원해서. 그 다음에 조정에 의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아니다.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항상 어떤 문구가 와야 돼요? 등기해야. 이렇게 됩니다. 뭐만요? 공유물 분할 판결만 187조예요. 그래서 똑같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의 단어가 있다고 앞에 뭐예요? 협의, 조정, 이 같은 다른 문구가 있죠. 그건 당연히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만 등기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경매, 그죠? 공경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경매까지 포함 안 실 거예요. 당시 시면서. 이때 경매는 등기 필요 없죠. 언제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그때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요? 법에서 등기소에다 촉탁 등기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자, 기타 법규정이요. 신축이다. 그죠? 건물의 신축. 보존 등기 필요 없죠. 그 다음 각종 법정자가 들어가는 거다. 그죠? 법정. 법정 지상권의 지적. 간섭법의 법정 지상권 지적. 법정 저당권의 지적. 법정이 붙으니까 확인할 필요 없다. 그죠? 그 다음 지상권 등은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죠. 자동. 존속기간이 만료는 용익물권의 소멸. 그 다음 이미 우리가 배웠다. 그죠?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은 뭐야?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 소멸이다. 그죠? 자동 소멸. 근데 혼동. 그 다음에 앞에서 봤습니다.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죠. 소멸시효 완소는 물권 소멸. 그 다음에 금방 봤죠. 원인의가 뭐야? 사후에 무효 취소되면 말소 등기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부동산이 멸실되죠. 객체가 멸실됐기 때문에 멸실 등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요. 187조의 유일한 A입니다. 앞에서 봤다. 그죠? 점유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제한 소유권 취득이죠. 근데 유일하게 뭐요? 시효 취득 완성만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죠?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줄 점유 취득 시효는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 뭐요? 등기를 해야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매일 문제 3번 보세요. 매일 문제 3번 옵니다. 부동산 물건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 1번 신축. 맞죠? 그죠? 분묘 기지권. 간섭법이죠. 그죠? 간섭법이니까 등기 필요 없죠. 상속 필요 없다. 그죠? 4번 법정 필요 없죠. 그럼 정답은 5번이다. 그죠? 여기 답이 된다 그러잖아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은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죠?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유일한 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부동산 등기이하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